오늘은 보호자님들께서 유튜브나 블로그 썸네일에서 한 번쯤 보시고 눈이 번쩍 뜨이셨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정말 27만 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비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모실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 당연히 솔깃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이 27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상황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예상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요양원 비용의 기본 계산법입니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3만 원 정도만 내잖아요. 나머지 7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요양원 비용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데 드는 전체 비용 중에서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만 보호자님이 부담하시는 구조예요. 요양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단과 보호자가 나누어 내는 요양급여 비용이고, 두 번째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직접 돌봐드리는 서비스, 즉 목욕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 도와드리는 이런 모든 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급여 비용은 밥값, 간식값처럼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보호자님이 100% 내셔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먼저 요양급여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비용인데 계산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양원에는 수가라는 게 있어요. 수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데 드는 정부 기준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하루 수가가 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은 보통 30일로 계산하니까 8만 원 곱하기 30일 총 2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한 달 동안 돌보는데 드는 전체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실 경우 나라에서 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고 보호자님은 나머지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예를 든 240만 원에서 20%만 계산하면 48만 원이 나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요양원 한 달 총 비용이 대략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자님이 내셔야 할 20%는 대략 46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방금 제가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요양원 비용이 50만 원이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비와 간식비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항목이에요. 왜 나라에서 식비를 지원 안 해주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요양보험 급여는 케어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식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100% 보호자님이 내셔야 해요. 식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받습니다. 하루 3끼 드시니까 하루 식비가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대략 만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한 달로 계산하면 3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시설마다 밥을 직접 해주는 곳도 있고 외부 급식업체와 계약해서 받는 곳도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본인 부담금 약 50만 원의 식사비 약 30만 원을 더하면 일반적인 경우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최소 80만 원 전후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어르신이 기저귀를 사용하신다면 기저귀 비용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값도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시면 저는 최소 70만 원에서 많으면 90만 원 사이를 예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27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바로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20%를 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0%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면제 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12%나 8%로 낮아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본인 부담금을 8%만 내는 감경 대상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 전체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8%면 계산해 보시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인이 50만 원 낼 때
감경 대상자는 20만 원만 내는 거예요. 여기에 식비가 추가되겠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식비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의 식비까지 지원받으면 실제로 내는 돈이 20만 원대 중후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 27만 원 혹은 그 이하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27만 원이라는 홍보 문구는 아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최저 수준인 분들처럼 감경 혜택을 최대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소득을 가진 보호자님, 예를 들어 월급을 받고 계시거나 연금이 있으신 분들께는 해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1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어떤 요양원이 상담할 때 어르신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감경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요양원은 30만 원에 해드립니다. 4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이거든요. 20%면 20%, 12%면 12%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요양원에서 마음대로 우리는 10만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깎아줄 수가 없어요.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쉽게 말해서 불법 유인 알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 유인 알선이 왜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50만 원에 식비 30만 원 더해서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요양원이 우리는 50만 원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면 어디선가 30만 원을 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30만 원을 어디서 빼느냐, 어르신께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낮춰서 식자재비를 아끼거나 기저귀를 하루에 3번만 갈아드리거나 2번만 갈아드리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왜 싼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정확한 예상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신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본인 부담률 20%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일반 20%인지 감경 12%인지 아니면 8%인지 말이죠. 시설 상담을 가실 때 이 서류를 지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때 저희 부모님은 본인 부담률 12% 대상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셔서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씀하신 월 입소 비용에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요양원은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에 식비가 빠져 있어서 실제로는 11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 기저귀나 물티슈, 약값 같은 소모품 비용은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라고 확인하세요. 어떤 곳은 월 이용료에 기저귀 값까지 포함해서 보호자님이 따로 사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어떤 곳은 보호자가 직접 사서 보내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병원 진료비나 상급 칩실 이용료 같은 추가 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시면 그 교통비랑 진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1인실을 쓰시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갑자기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시설장님들도 이 보호자님은 내용을 잘 알고 오셨구나 생각해서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요양원에 납부하신 본인 부담금, 식비는 제외됩니다. 세법상 의료비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본인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내셨다면 이 금액의 15%인 90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원에 매달 돈을 내실 때 현금 영수증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잘 챙기셔도 연말에 몇십만 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팁을 드리자면 요양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같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면 보호자님 카드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언제 얼마를 냈더라 확인하실 때도 지출 증빙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나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입소 상담하실 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우리는 현금만 받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비용은 매년 조금씩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물가 상승에 따라 식사 대비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23년에 본인 부담금이 48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알아봤던 가격과 올해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입소 시점에 정확한 최신 단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비용 문제는 참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운 것도 솔직한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께 무조건 비싼 곳이 좋다고도 싼 곳이 최고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즉 내가 낸 비용만큼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원장님의 운영 철학이 확고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다면 그곳이 바로 명품 요양원입니다. 반대로 시설이 호텔처럼 화려하고 비싸도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다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27만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의 상황에 맞는 적정 비용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혹시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우리 부모님이 감경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요양원 비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전화로 문의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보호자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